뉴욕 증시는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2포인트 올랐지만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는 2포인트, 나스닥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 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선행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0대 지표가 7년마다 모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이는 구인구직 비율과 자본재 수입액 지표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경기 바닥론이 더 힘을 받겠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돼도 개성공단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응징해도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결의안 초안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엔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를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등락을 보인 끝에 결국 혼조 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15% 올라 8,763을 기록했지만 S&P 500은 0.25% 내려 940의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경기바닥 탈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이로써 다우는 이번 한 주간 3%,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4%대 상승을 한 셈이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의 허지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주간으로는 올랐는데 지난 주말에는 혼조로 끝이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은 오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제 유가도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또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주로 이제 에너지주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대체로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면 미국 정부와 그리고 연준리의 어떤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과 유동성 공급 정책이 어려워져서 이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주말로 갈수록 조금 더 이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분위기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고용 보고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린 데 따라 혼조를 보였다라는 해석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고용 지표 가운데 한 가지는 좋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미국의 고용 지표들은 최악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용 감소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이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원폭이 줄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어떤 그런 충분한 회복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실업률 자체가 9.4%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이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 이후에라야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실업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경기가 향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아주 궁극적인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일자리 감소폭이 줄더라도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은 그만큼 미국 소비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26년 만에 최고치라는 어떤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은 신규 고용 건수, 즉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숫자는 감소폭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해고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임금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고용시장은 신규 일자리 수 감소라는 어떤 호재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만 한편의 고용시장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측면들이 남아있다. 즉, 이 고용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일부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고용시장의 또 일부분에서는 어떤 고용시장의 어떤 질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고용시장의 회복은 아직까지 본격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만큼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오히려 실물 부분보다는 이 자산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에 어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미국 가계에 오히려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최근에 나타난 고용 보고서가 분명히 호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좀 악재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의 질이 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실업률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유럽 주식시장을 보면요. 역시나 3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라트비아 관련해서 악재가 터져 나왔었는데요. 국채를 발행했었는데 전액 유찰이 됐었어요. 입찰을 붙였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사실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주요 유럽 시장들은 그래도 3주째 강세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유럽 한편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발트 삼국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의 어떤 국채 발행이 실패했다라는 점이 보여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트비아의 국채 발행 실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지난 3월 이후에 잠잠하던 동유럽 리스크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 동유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동유럽, 특히 이제 그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유럽 주식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러한 리스크에서 상당히 좀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해결됐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보는 편이 보다 더 타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동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이 서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라트비아 국채 발행을 실패한 이후에 이 라트비아의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던 스웨덴 은행주들이 하루 만에 거의 한 12% 이상 급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이 동유럽, 발트 삼국과 인접해 있는 스웨덴, 핀란드 이런 그 북유럽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트 삼국에 대한 이 노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상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과 3월과 같은 이 동유럽 위기 사태로 인한 패닉 상태로 다시 복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은행들은 사실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이 라트비아 같은 이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의 어떤 안녕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유럽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상존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주춤하게 그렇게 또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모습이 참 엇갈렸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새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조금 약했었고요. 동남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했던 이유가 북한 문제 또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그 한국과 대만과 같은 IT 중심 그리고 이 수출 중심의 나라들이 함께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요인도 참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출 중심의 국가이면서 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무역 수지가 다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동남아 국가들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파모의 가격과 주식시장이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팜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인 이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원재료인데요. 네. 최근에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팜오일 가격도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팜오일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도 이 한국과 대만은 다소 주춤한 반면에 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런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불리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말이죠.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과 해외 변수 있으면 국내와 함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쪽의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지표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볼 만한 지표들은 바로 이 수출과 생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 초에 있었던 5월 중국 PMI 지수에서 나타났듯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중국의 어떤 PMI 지수가 경기의 확장과 추축의 가늠자인 50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지표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 쪽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 여전히 좀 그 감소폭이 여전히 좀 큰 폭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또 산업 생산과 같은 지표들은 수출과 상당히 좀 민첩한 관련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호조를 보일 반면에 이 수출과 생산 지표들은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밖에 미국 지표들 가운데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아직까지 이 소매 판매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같은 이런 그 심리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과 함께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휘발유와 같은 어떤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의 어떤 회복세는 다소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좀 엇갈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제2의 치킨 게임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선도업체와 후발업체 간의 가격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 2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 대만 업체들이 후발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하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생존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이 게임에서 사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요. 실제 그런 모양새대로 흘렀거든요.
그 대만 등 후발업체가 이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생산을 포기한 듯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었는데요. 문제는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값이 상승하면서 그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반도체 값 추이를 보면요. 예. 2008년 10월에 1.5달러를 기록했거든요. 1.5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2009년 1월에는 0.81달러로 뚝 떨어졌고요. 또 이런 가운데 그 올 들어 상승세를 타면서 2월에는 0.88달러, 그 3월에도 그 0.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그 4월에는 이제 0.94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또 5월에는 그 1.13달러로 다시 1달러 벽을 넘어섰거든요. 네, 올 들어 계속 올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만 등 후발 경쟁업체들이 그 반도체가 상승을 타면서요. 다시 생산 재개에 나서면서 다시 이제 제2의 치킨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2의 치킨 게임을 1.3달러 전쟁이라고 보니까 표현이 되어 그렇죠. 있던데 예, 예. 반도체 시장에서 1달러 30센트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반도체 값이 1.13달러지 않습니까? 예. 그 1.3달러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 1.3달러는 그 반도체 업계에서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통상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이 그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제품을 생산할 수 가격이 있는데요. 네. 그게 업체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그 우리 그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1.1달러에서 1.2달러 정도면요. 그 캐시 코스트 수준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그 손해 보지 않고 반도체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 반면 그 대만, 일본 등 경쟁 업체는 그 1.4달러에서 1.5달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즉 1.3달러면은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에 그 대만, 일본 등은 이 가격을 더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 경쟁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값을 더 올려 1.3달러 벽을 돌파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가격이 1.3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제품을 팔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해외 경쟁업체로 완전히 따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기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요. 그간 쌓아뒀던 재고를 시장에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반면 이제 그 대만 해외 등 경쟁업체들은 반도체 값을 올리겠다고 지금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뭐 단순히 업황이 개선돼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주가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라면서 막연히 그냥 좋아만 했었는데 또 그렇죠. 그렇게만 예.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값은 어떻게 될는지 또 제2의 치킨 게임 승자는 또 누가 될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으로 반도체 값은요, 그 상승대로 탈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 1.3달러 벽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삼성 하이닉스 그 선도 업체가 이제 그 재고 조절을 통한 그 가격 안정화에 나선 데다가요. 그 반도체 수요 역시 그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1.3달러를 놓고 진행되는 그 제2의 치킨 게임도 우리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미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국 업체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우리 업체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한데 단 이제 그 대만, 일본 등 후발 경쟁 업체들이 현재 상에서 어떤 그 새롭게 그 도약을 준비하느냐. 그게 그렇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논의 단계가 어디 정도에 와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정부가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 대표적인 게 그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이제 취등록세를 내는데요. 그 취등록세 세율을 그 4%에서 2%로 낮춘 게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예. 이 조치는 이제 당초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현재 그 정부는 그 연장하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세부 방안은 그 오늘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네. 이런 안을 놓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그 방안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시중에 예. 있는 뭐 유동성도 부동산 쪽으로 지금 좀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대표적인 게 그 강남 3구 투기적 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부가 그 투기적 해제를 사실상 이제 한다고?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그 무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득세와 등록세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그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그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그 지방세 세수 부족이 그 네. 심각한 상황에 이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 그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세율 감소 폭이요. 그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역시 강남이다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요즘 꿈틀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 설문조사도 이에 맞춰서 좀 이루어졌는데요. 핵심은 이제 강남부 집값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설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71.7%가 그 강남, 서초, 송파 등 그 강남 3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이제 강남이라고 지목한 건데요. 네. 근데 반면 용산구는 11.7%, 강북 상구는 8.3%, 구로구는 3.3%, 기타는 5.1% 등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그 몇 해 전부터 그 통합학군 도입에다가 강북 개발동을 해가지고 강남이나 목동 등 그 전통적 인기 주거지역 인기가 그 시들해질 거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 그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강북 집값 상승률이 강남 집값 상승률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그 설문조사에 보듯이 이제 강남권의 매력은 좀 여전한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 그 강북은 추가 신도시 등 그 택지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아울러 그 파주 신도시 등 지금 조성 중인 택지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이제 강남권은 택지지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택지지구들이 서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강남권 선호 형상이 어느 정도로 몰릴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서울 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한 7% 이상이 예. 강남 3구를 꼽았다라는 결과까지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주요 설문조사 결과들 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요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본격 회복 시기에 대해 질문했거든요. 예. 그 결과를 보면은 그 40% 즉 10명 중 4명이 내년 1분기를 지목했습니다. 그 반면 내년 2분기는 20%였고요. 그 4분기는 13.3% 등이었는데요. 그 이를 통해서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회복 변수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 66.7%가 그 경기 회복 시점이 주요 변수라고 답했습니다. 그 반면 이제 정부의 그 추가 규제 하나는 13.3%에 머물렀고요. 금융권 대출 금리는 10.0%, 그 미분양에서는 5.0% 등으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네. 이로 미뤄볼 때 그 향후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규제 하나보다도 이제 경기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 현재 그 우리 경기 추세라면 뭐 V자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2분기 그 GDP 속보치가 7월에 발표되는데요. 네. 1분기보다는 그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그 시장에서 그 형성되는 컨센서스가요. 그 부동산 경기 회복하고 폭의 속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예. 현재 그 경기 회복을 고려해 볼 때 올해가 가장 내년 말년의 적기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올 하반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경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금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를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0.15% 올라 8,763을 기록한 반면에 S&P 500은 0.25% 떨어져 940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로써 다우는 이번 한 주간 3%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4%대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경기 바닥 탈출 기대를 확고하게 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26년 내 최고치인 9.4%
4%를 기록한 것이 역시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국제유가는 한때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강달러 때문에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폭 내리면서 68달러 44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한편 유럽 증시 역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광산주도 역시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나 좀 괜찮았던 미국의 고용 감소 둔화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